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다룰 사건은 사람을 3명을 죽였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타케시마 카나미. 1991년 효고현 고베시에서 태어난 그는 조용하고 진지한 성격의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의 동급생은 타케시마요?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늘 공부도 열심히 했죠. 라며 그가 말썽을 피우지 않는 우등생 타입이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부모님의 이혼 후 그는 외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중학생 땐 육상부 소속으로 당시 담당 선생님에 따르면 연습을 쉬지 않았고 늘 진지했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성적도 좋아서 눈에 띄는 우등생이었다. 라며 무척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회상했죠. 이후 그는 고등 전문 기술학교에 진학해 전자공학을 공부했지만 중학생 때와는 다르게 친구도 없었고 반에서 고립되어 결국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한 그는 물류회사 근무를 거쳐 전문학교에 진학해 컴퓨터를 전공했는데요. 그는 원래 머리가 좋은 편이었다 보니 정보처리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상을 받은 사진이 홍보용 팜플렛에 실리는 등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우등생이었던 타케시마는 IT 회사에 시스템 엔지니어로 취업했지만 영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인지 반년 만에 일을 그만둔 후 집에 틀어박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은둔형 외톨이 생활 탓에 점점 그의 정신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설에 따르면 기술학교 때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중퇴한 이유도 반에서 고립된 이유도 사실은 정신에 문제가 생겨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그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하며 게임, 만화 등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내 게임, 만화에 미래를 예언하는 암호가 숨어있다고 생각, 이를 해독하기 위해 몰두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그는 딱히 위험한 행동은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과에 통원한 일은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관련 글을 읽던 도중 13이라는 숫자에 문득 눈이 가게 됩니다. 평소 잊지도 않은 암호 해독에 빠져있던 그였다 보니 이 숫자는 그의 사고회로를 마비시키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는 타케시마의 주장입니다만 그는 이 숫자를 보자마자 기술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한 여학생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목소리로 자신의 귓가에 이런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나랑 당신 말고는 사실 인간이 아니야. 이 세계 인간들은 너랑 나 빼면 모두 철학적 좀비야. 신사에 오면 나랑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환청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그는 좀비를 쓰러뜨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살해하러 방을 나서게 됩니다. 2017년 7월 16일 아침 6시 무렵 당시 26세였던 타케시마 카나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에 야구 배트를 쥔 뒤 외할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취침 중이던 83세의 외할머니 남부 미유키씨를 10회에 걸쳐 야구 배트로 공격했죠. 이후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시카를 꺼낸 뒤 이번엔 외할아버지인 83세 남부 타츠오씨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타케시마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시카를 쥔 아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당시 어머니인 토모코 씨는 이를 말리려 했지만 타케시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야구 배트로 자신의 어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점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공격받자 즉시 현장에서 맨발로 도주해 바깥으로 피신했고 이후 근처 산책로를 걷고 있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가 바깥으로 도망치자 타케시마는 시칼로 외할아버지의 목과 가슴을 공격한 뒤 외할머니의 방으로 이동해 다시금 그녀를 공격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그는 집을 나와 집 근처 신사로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환청 속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손자에게 찔린 타케시마의 외할아버지는 6시 20분경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아내와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선 타케시마의 오른손에는 시칼, 왼손에는 야구 배트가 들려진 상태였고 신사로 이동하던 도중 그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옵니다. 이 인물은 약 40m 정도 떨어진 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79세 지역 주민 츠지 야에코 씨였는데요. 타케시마는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곧장 달려가 시칼로 그녀를 공격해 목숨을 빼앗았고 이후에는 마침 근처를 걷고 있던 65세 여성 마에키타 미사오 씨마저 시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이 소란을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밖에 나온 주민들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타케시마의 모습에 모두 도망쳤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수의 목숨을 빼앗은 타케시마는 이 건널목을 건너 가운데 보이는 아리마 신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6시 34분 무렵 그는 신사에 들어섰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신부가 아닌 경찰이었죠. 체포 당시 타케시마는 누구든 좋으니까 찌를 생각이었다 라며 살상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에 가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을 보였습니다. 한편 부검 결과 외할아버지의 몸에는 시칼에 공격당한 10곳 이상의 상처가 있었으며 이는 하나같이 목과 가슴 같은 급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야구 배트에 공격당한 탓에 팔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전신에 타박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렇듯 현장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나 지역 주민 등 증인은 물론 범행에 사용한 흉기까지 물적 증거가 충분했다 보니 이후 타케시마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첫 번째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2018년 1월엔 다시금 추가적인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감정 결과 정신질환은 있으나 책임 능력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 그의 재판은 2021년 10월에 시작됩니다. 참고로 사건 발생 이후 재판까지 4년이나 걸렸던 이유는 그의 정신감정을 했던 의사 한 명이 해외 부임을 한 뒤 하필 그때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탓에 귀국을 하지 못해 공판 전에 실시해야 할 절차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공판에서 타케시마는 의외로 자신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지만 그의 변호 측은 심각한 정신분열증이 있었다. 신사에 가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였다. 여성의 목소리가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무의식 중에 몸이 조종당하고 있었다. 이는 망상에 기반한 통합실조증이다. 즉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반면 검찰 측은 범행의 정신질환의 영향은 분명하다. 다만 부분적으로나마 책임 능력이 있었다 라며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재판의 쟁점은 그가 심신미약인지 아니면 심신상실이었는지의 여부였는데요. 우선 그의 정신감정에 참여한 의사는 2명으로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의사가 그는 명백하게 조현병을 앓고 있다. 범행 역시도 조현병 상태에서 벌인 것이다 라고 판단한 반면 다른 한 명의 의사는 조현병이 의심되는 것이지 단정할 수는 없다. 증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으며 범행을 포기하는 판단도 가능했다 라고 주장했죠. 이후 검찰은 무기징역을, 변호 측은 무죄를 주장한 결과 2021년 11월 4일 재판장은 타케시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심신상실 상태였던 정황이 있다.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하기 힘들다. 다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를 잊지 않고 병의 치료에 임해주었으면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단순히 길을 가다 살해당했던 츠지 야에코 씨의 유족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범인은 법으로 자기 목숨을 지켰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책임 능력이라는 제도와 운용을 재검토했으면 한다 라는 말을 남겼고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던 마에키타 씨는 판결을 듣고 4년에 걸쳐 겨우 되찾은 안정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앞으로가 불안하다. 검찰이 항소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6일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023년 9월 25일 항소는 기각되어 그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한편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우리의 마음을 2번 죽이는 것과 같다 라는 가슴 아픈 의견을 남겼다고 하네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비록 지식이 없어 뭐라 말할 순 없지만 법정에서 무죄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 반성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